지금 이 순간에도 백화점 진열대에 놓인 명품 가방 뒤에는 피로 얼룩진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총으로 쏴 죽인 여자의 이야기죠. 그것도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처형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사랑하는 명품 브랜드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벌어진 이 잔혹한 드라마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파트리치아 레지아니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세탁소 트럭 운전사의 딸로 태어난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1948년생인 그녀는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평범하지 않았죠. 어린 시절부터 파트리치아는 달랐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인형놀이를 할 때 그녀는 부자들의 저택을 훔쳐보고 있었어요. 언젠가 저 화려한 세계의 주인공이 되겠다는 야망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난은 그녀에게 상처가 아니라 동력이었던 겁니다. 10대 시절 그녀는 이미 자신의 무기를 알고 있었어요. 뛰어난 외모와 카리스마로 남자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녀는 단순히 예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위험하면서도 매혹적인 아우라를 풍기는 존재였거든요. 1970년대 어느 파티에서 운명적 만남이 펼쳐집니다. 구치 가문의 후계자 마우리치오가 그녀 앞에 나타난 겁니다. 파트리치아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저 남자가 바로 내가 올라탈 사다리라고 말이죠. 마우리치오 구치는 1948년생으로 파트리치아와 동갑이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의 손자로 태어났죠. 하지만 성격은 소심하고 우유부단했어요. 여자를 잘 모르는 순진한 도련님이었던 겁니다. 파트리치아의 강렬한 매력에 마우리치오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온실 속 화초였고 그녀는 거센 폭풍이었어요. 처음 만난 지 몇 달 만에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죠. 마우리치오는 그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치 가문은 이 결혼을 결사반대했어요. 특히 마우리치오의 아버지 로돌포는 격렬하게 반대했죠. 그는 파트리치아를 단번에 간파했습니다. 저 여자는 돈을 노리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로돌포는 아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저 여자와 결혼하면 가문에서 쫓겨날 거라고 말이죠. 유산도 한 푼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하지만 사랑에 빠진 남자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1972년 두 사람은 결국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로돌포는 결혼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마우리치오는 파트리치아를 선택했죠.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파트리치아는 이제 구치 부인이 됐어요. 평생을 꿈꿔왔던 타이틀을 손에 넣은 겁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죠. 남편을 조종해서 가문의 경영권을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기부터 파트리치아는 남편의 모든 결정에 개입했어요.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지시했죠. 마치 체스 게임의 말을 움직이듯 치밀하게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마우리치오는 점점 아내의 꼭두각시가 되어갔어요. 1983년 로돌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죽기 전까지 파트리치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죽음으로 인해 마우리치오는 유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이제 그는 구치 가문의 주요 지분을 보유하게 된 거죠. 파트리치아는 남편을 끊임없이 부추겼습니다. 당신은 왕이 되어야 한다고 속삭였어요. 삼촌들과 사촌들을 제거하라고 부추겼죠. 마우리치오는 결국 가족들과 피투기는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치열한 경영권 다툼이 벌어졌어요. 마우리치오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의 지분을 하나씩 사들였죠. 파트리치아는 뒤에서 모든 전략을 짰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구치 제국의 여왕이 되고 싶었거든요. 1988년 마우리치오는 마침내 성공합니다. 구치의 50% 지분을 확보하면 최대 주주가 된 거예요. 친척들을 하나씩 제거하고 구치의 최고 자리에 올랐죠. 파트리치아는 자신을 구치의 여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뉴욕 오간가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살았어요. 매일 밤 화려한 파티를 열며 승리를 만끽했죠. 세계 각국의 유명 인사들이 그녀의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파트리치아는 마침내 꿈꾸던 삶을 손에 넣은 겁니다. 그녀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자전거 위에서 행복하니 롤스로이스에서 우는 게 나았다는 거였죠. 이 한 문장이 그녀의 인생관을 완벽하게 보여줍니다. 돈과 명예가 없는 행복은 의미가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딸이 태어났습니다. 1977년에 첫째 알레산드라가 태어났어요. 1981년에는 둘째 알레그라가 태어났죠. 파트리치아는 딸들에게도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980년대 후반부터 마우리치오가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아내의 지나친 간섭에 숨이 막혔던 거죠. 그는 조용하고 차분한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파올라 프란츠라는 이름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어요. 그녀는 파트리치아와 정반대 스타일이었죠. 조용하고 교양 있으며 남자를 압박하지 않는 여자였습니다. 마우리치오는 그녀에게서 평화를 느꼈어요. 1985년 5월 어느 날 마우리치오는 출장을 간다며 집을 났습니다. 그리고 친구를 통해 돌아오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파트리치아에게 이것은 단순한 이별이 아니었죠. 자신의 정체성 전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파트리치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0년 넘게 키워온 구치 부인이라는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였어요.
그녀는 남편을 찾아가서 애원했죠. 하지만 마우리치오의 마음은 이미 떠난 뒤였습니다.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경영 실패로 회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사업 수완이 없었어요. 아내가 시키는 대로만 움직이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된 거죠. 1980년대 후반 구찌 브랜드의 가치가 급락했습니다. 빚이 쌓여갔고 브랜드 이미지도 추락했죠. 결국 마우리치오는 외부 투자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1993년 마우리치오는 자신의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투자회사에 구찌 지분을 옮긴 겁니다. 구찌 가문은 3대째 이어온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됩니다. 이것은 파트리치아에게 견딜 수 없는 배신이었어요. 파트리치아는 분노로 미쳐갔습니다. 내가 키운 회사를 남의 손에 넘긴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10년 넘게 투자한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된 거죠. 게다가 마우리치오가 파울라와 재혼한다는 소문까지 들려왔습니다. 재혼 소식은 파트리치아를 완전히 광기로 몰아갔어요. 재혼하면 유산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계산도 했습니다. 자신의 딸들이 받을 돈이 줄어든다는 생각에 이를 갈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엔 단 하나의 해결책만 남았습니다. 남편을 영원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파트리치아는 주변에 공공연하게 떠돌아다녔어요. 남편을 죽여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심지어 점성술사 피나 아우리엠마와 상담하며 살린 날짜를 정했습니다. 피나는 파트리치아의 오랜 친구였어요. 점을 봐주며 중요한 결정을 함께 내렸곤 했죠. 이번에도 피나는 살인의 가장 좋은 날짜를 점쳐줬습니다. 두 사람은 범죄를 마치 사업계획처럼 차근차근 준비했습니다. 파트리치아는 베네데토 체아라울로라는 피자집 주인을 찾아갔어요. 그는 시칠리아 출신으로 어두운 인맥이 있었습니다. 파트리치아는 그에게 살인을 의뢰했죠. 체아라울로는 실제 킬러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킬러로 선택된 사람은 이바노 사비온이었어요. 전직 경비원 출신의 건달이었습니다. 돈에 굶주린 그는 흔쾌히 일을 맡았어요. 살인 대가는 약 3억 원 정도였다고 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파트리치아는 남편의 일정을 철저하게 파악했어요. 어느 시간에 어디로 가는지 모두 알고 있었죠. 킬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1995년 3월 27일 아침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의 한 건물 앞이었어요. 마우리치오는 평소처럼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계단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총알이 그의 등을 관통했죠. 마우리치오는 비틀거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총알이 연이어 날아왔어요. 네 발의 총알이 그의 몸을 관통했습니다. 마지막 총알은 관자놀이를 마쳤어요. 구찌 가문의 황태자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차가운 대리석 계단에 피가 흥건히 고였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이 충격에 빠졌어요. 아침 8시 30분에 벌어진 대낮의 살인이었죠. 누가 감히 구찌 총수를 죽였느냐는 의문이 들끓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달았어요. 파트리치아는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확인한 그녀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일기장을 꺼내 단 한 단어를 적었죠. 그리스어로 낙원을 뜻하는 파라데이소였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그녀에게는 해방이었던 겁니다. 드디어 복수를 완성했다는 안도감이었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반응이죠. 그녀는 슬픔 대신 기쁨을 느꼈던 겁니다. 며칠 후 파트리치아는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마우리치오의 아파트로 쳐들어갔죠. 그곳에는 내연녀 파올라가 살고 있었습니다. 파트리치아는 그녀를 당장 나가라며 쫓아냈어요. 마치 원래 자신의 집이었다는 듯이 당당했습니다. 파올라는 겁에 질려 짐을 싸서 나갔어요. 파트리치아는 승리의 미소를 지었죠.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수사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마우리치오를 죽여서 이득을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추적했죠. 당연히 첫 번째 용의자는 전처 파트리치아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파트리치아는 경찰 조사에서 당당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부자니까 남편을 죽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어요. 이미 충분한 재산을 받았다고 주장했죠. 경찰은 증거 없이는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범죄는 없는 법이에요. 돈 문제로 공범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킬러 사비오니가 약속한 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중개인 체라울로를 압박했어요. 체라울로도 파트리치아에게서 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였어요. 공범들은 서로를 의심하고 다투기 시작했죠. 결국 누군가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에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1997년 1월, 경찰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공범들의 진술과 금융 거래 내역이 일치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죠. 파트리치아는 마침내 체포됩니다. 체포 당시 그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화려한 구찌 옷을 입고 나타났죠.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마치 패션쇼 런웨이를 걷는 것처럼 말이에요. 재판이 시작되자 전 세계가 주목했습니다. 이탈리아 역사상 최고의 스캔들이었거든요. 법정은 매일 사람들로 만원이었어요.
파트리치아는 재판정에서도 여왕처럼 행동했습니다. 검사는 그녀의 잔혹함을 강조했어요. 계획적이고 냉혹한 살인했다고 주장했죠. 사랑이 아니라 돈과 자존심 때문에 남편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파트리치아는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공범들의 일치된 진술이 있었어요. 돈 거래 내역도 확인됐죠. 배심원단은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1998년 파트리치아는 29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살인 교사죄로 중형을 받은 겁니다. 그녀는 여전히 억울하다고 외쳤죠. 하지만 법정은 그녀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감옥 생활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파트리치아는 평범한 죄수가 아니었죠. 감옥 안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으려 했습니다. 자신은 구찌 부인이라며 위엄을 지키려 했어요. 모범수로 행동하며 가명을 노렸습니다. 실제로 그녀는 착한 죄수처럼 굴었어요. 교도소 규칙을 철저히 지켰죠. 결국 18년 만에 조기 석방되었습니다. 파트리치아는 출소했어요. 당시 그녀의 나이는 68세였죠. 감옥에서 나온 그녀는 바로 밀라노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구찌 옷을 입고 말이에요. 출소 후 인터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어 질문을 쏟아냈어요. 한 기자가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죠. 왜 직접 쏘지 않고 킬러를 고용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시력이 안 좋아서 빗 맞히면 기분 나쁘다고 말했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확실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자들은 그녀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어요. 파트리치아는 반성의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마우리치오가 먼저 배신했다고 주장했죠. 자신은 정당한 복수를 했을 뿐이라고 우겼습니다. 이 사건으로 구찌 가문은 완전히 몰락했어요. 1993년 이후 경영권을 잃었죠. 지금은 프랑스 명품 그룹 캐링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가문 사람들은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뗐어요. 마우리치오의 두 딸은 어떻게 됐을까요? 알레산드라와 알레그라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어머니와는 거리를 뒀죠. 특히 큰딸 알레산드라는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구찌 제품에는 가문의 손길이 닿지 않아요. 아이러니하게도 가문을 지키려던 집착이 가문을 무너뜨렸죠. 파트리치아의 욕망이 결국 모든 걸 파괴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검은 과부검이라고 불렀습니다. 짝짓기 후 수컷을 잡아먹는 거미처럼 잔혹하다는 의미였어요. 이탈리아 언론은 그녀를 악녀의 대명사로 만들었죠. 하지만 파트리치아는 그런 별명조차 즐기는 것 같았습니다. 출소 후 그녀의 삶은 어떨까요? 파트리치아는 지금도 밀라노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여전히 명품 쇼핑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죠. 한때는 애완 앵무새를 데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구찌 부인이라고 생각해요. 비록 이혼했지만 그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죠. 밀라노의 고급 레스토랑에 나타나곤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즐기는 것처럼 보여요. 2021년에는 그녀의 이야기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리들리 스코트 감독이 연출했죠. 레이디 가가가 파트리치아 역을 맡았습니다.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어요. 파트리치아는 영화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왜곡됐다고 불평했어요. 레이디 가가가 자신을 만나지 않았다고 비난했죠. 하지만 영화 덕분에 그녀는 다시 한번 유명해졌습니다. 그녀의 멘탈만큼은 정말 명품이라고 인정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18년 감옥살이를 했지만 전혀 꺾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더 당당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파트리치아 레지안이라는 여자의 진짜 무서운 점이에요. 우리가 동경하는 명품 뒤에는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화려함 뒤에 숨겨진 탐욕과 배신의 이야기죠. 롤스로이스를 꿈꾸던 여자는 결국 쇠창살 안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지금도 롤스로이스를 타고 싶어 해요. 욕망은 인간을 어디까지 끌고 갈까요? 파트리치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가지고 싶은 것을 위해 모든 걸 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2의 파트리치아가 어딘가에 있을 겁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가족도 제거할 수 있다는 사람들요. 돈과 명예의 눈이 멀어 양심을 저당 잡힌 사람들 말이죠. 이 이야기가 그들에게 경고가 될까요? 여러분의 옷장에 있는 명품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 안에 또 다른 욕망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브랜드 뒤에는 때로 피와 눈물이 있어요. 파트리치아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욕망에 관한 교훈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죠. 파트리치아는 모든 걸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사랑도, 가족도, 명예도 모두 잃었습니다.